예, 안녕하세요. 저는 철학과에서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부에서 정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지우입니다. 저희 베리타스 강좌 자유와 정의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논쟁적이고 이론적으로 중요한 규범적 문제들에 대해 관련된 윤리학, 정치 철학 이론을 공부하고 판례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교수, 학생들이 같이 생각해 보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효과를 생각해 보자면 강의와 교수 간 토론, 그리고 학생 토론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입장을 설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옹호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본 목표고요. 그래서 각 수강생은 교수와 학우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견해가 어떤지 반성도 해보고 발전시킬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덕목이랄까요? 견해가 대립하는 공적인 규범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숙고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토의해서 실제 공론장에서 합의나 타협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시민적 품성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효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협업적으로 같이 팀 티칭을 하면서 여러 논쟁적인 공적 문제를 다루는데요. 예를 들자면 성매매를 법률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한가? 표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 그러한가? 낙태, 임신 중절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가? 의사 조력 자살,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해야 하는가? 대학 입학 자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가? 또 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내 동성 간 성행위를 법률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한가? 우리의 국경을 이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이 의무일 때가 있는가? 그렇다면 언제, 왜 그러한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현 세대의 의무는 무엇인가? 또 인공지능의 범용화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윤리적, 정치적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냐면은 수업 진행 방식이 3시간짜리 수업인데 크게 1, 2, 3교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한 명의 담당 교수가 이제 강의를 해서 미리 지정한 문헌을 기초로 해당 주제를 설명하고 이 주제를 둘러싼 주요 논점들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정 문헌을 미리 읽고 이제 수업에 임하면서 강의 중간에도 혹시 의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다음에 2교시에는 그 강의를 한 교수가 아닌 다른 담당 교수가 1교시 강의에 제시된 내용과는 좀 다른 견해나 논점을 제기하고 강의를 한 교수가 이에 응답하는 형태의 논의가 한 부분이고, 또 한 부분은 일종의 전체 토론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게 강의 내용이든 아니면 교수 간 토론이든 교수들끼리 나온 어떤 그 이견들이든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3교시에는 소규모 분반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20명씩 분반을 해서 수강생들이 주도로 이제 토론을 하되 각 분반마다 배정된 조교 선생님이 지정 문헌과 강의에서 다뤄진 이론이나 논점이 적절히 다뤄지도록 토론을 이렇게 안내하고, 또 합리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3교시 조별 토론에서도 못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그 이후에도 이제 ETL 게시판에 항상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학생들이 의견을 올리고 또 다른 학생들이 거기에 답을 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학기 거의 내내 토론이 지속됩니다. 그래서 1, 2, 3교시에 사실 이제 공히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 강의실을 일종의 사고의 실험실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면은 가설을 세워서 검증해 보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실험실에서. 강의실 역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제들에 대해서 각각을 일종의 가설로 생각을 하고 검증을 해보는 그런 공간으로 강의실을 대한다는 건데, 이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가설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일종의 열린 태도가 모두에게 공유되어야지 진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을 취했을 때 이상적으로는 강의실은
권위에 도전할 자유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간이고 아무리 설익은 생각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내 생각과 심지어 내 신념과 다른 생각들을 직면해야 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강의실은 또한 때로는 상당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하기로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떤 위축이나 침묵이나 이런 것 없이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실험해보는 그런 공간이 대학 안에서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강의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헌을 읽고서는 같이 이야기를 할까 강의 자료가 궁금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논쟁적인 이슈가 많아서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양측 모두에서 설득력 있는 유력한 논변들이 소개되도록 관련된 정치 철학 문헌을 폭넓게 소개를 하고요. 저희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읽을 때도 소수 의견까지 포함된 것들을 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의견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폭넓고 균형 있게 접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생각을 그의 기초에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태, 임신 중절을 법으로 어떻게 규제해야 되는가라는 세션에서는 납치되어서 바이올리니스트와 연결된 사람하고 인부를 유비한 논변으로 유명한 톰슨이라는 철학자의 낙태에 대한 옹호라는 글을 읽고요. 또 그에 반대되는 입장으로 낙태로 인해 태아가 미래의 삶을 박탈당한다는 마퀴스라는 철학자의 낙태가 그르다는 논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낙태를 처벌했던 형법 269조 1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제 지금처럼 임신 주수를 가리지 않고 낙태가 전면 비범죄화된 상태를 야기한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학기 말에는 우리 수업에서 다룬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한 6개에서 8개 정도를 선정해서 2주에 걸쳐서 수강생들이 각자 이제 주제를 정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그런 세션을 이제 가집니다. 각 학생들은 교수들이 이제 토론의 쟁점 이슈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 상황을 특정해서 이제 문제를 이제 만들어주면은 그 가운데 이제 하나를 골라서 같은 견해를 가진 학우들과 조를 이뤄서 이제 자율적으로 심화 학습 및 내부 토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논의를 종합해서 주어진 사례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변을 모든 수강생에게 발표하고 함께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에서 이른바 이제 극우 정당 정치인이 혐오 표현으로 분류된 그런 발언을 해서 형사적으로 이제 처벌을 받은 그런 사례 이런 거를 들어서 이에 대해서 이런 법이 존재하는 것이 정당하고 그 법이 이 특정한 정치인의 이 사례에 적용된 것도 정당하다. 왜냐하면 뭐 이러이러하다라는 입장을 개진하던가 아니면은 법은 정당하지만 이 사례에서의 적용은 좀 정당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입장 아니면은 법도 그렇고 이 사례에서의 적용 모두 정당하지 않다 이런 법은 애초에 없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입장들을 이제 나눠서 각자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에 같은 견해를 가진 학우들과 이제 모여서 토론을 하는 그런 예시가 있습니다. 기말 발표에 이제 과제 사례를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자 관심 있는 주제 고르고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이제 학생들이 밝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학우들하고 모여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각 조가 뭐 한 5, 6분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그 이후에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과 같이 또 일목요연하게 각 조의 핵심 주장과 논변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드리고 또 우리 종합 토론을 하고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기말 발표를 하면서 각자의 생각을 심화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한번 수업을 마치고 강의평을 받은 바가 있는데 몇 개만 공유를 하자면 예컨대 이런 게 있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우리 사회의 논의에 필요한 주제에 다룰 수 있어서 좋았다. 두 교수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주제가 특히 흥미로웠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가 좋았다. 두 교수가 이제 다 열린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서 이론을 바탕으로 균형 있게 주제를 다뤘고
둘의 토론 또한 배울 점이 많았다. 무엇보다 민감하거나 심각한 주제들로 학우들과 토론해보는 시간을 통해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토론을 이제 잘 이끌어준 덕분에 진정으로 솔직하고 평등한 토론을 해볼 수 있었다. 평소에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지니지는 못했던 저 또한 의견을 수립하고 표현하며 생각을 공유하는 법을 배워갈 수 있었다. 라는 식의 이제 강의평들이 있어서 저희 의도대로 됐습니다. 예, 지금 기말에 수업 끝나고 학생들이 이제 평가해 주신 것 중에 몇 가지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실제로는 저희가 이제 수업 중간에도 강의 진행 방식이 어땠는지 의견을 듣고 이제 수렴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서 방식을 조금씩 조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2교시에 전체 토론할 때 처음에는 이제 상대 교수가 이제 발표한 교수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전체 토론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어 하는 의견이 많아서 먼저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희 교수는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도 했고요. 수업 들으시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또 의견을 듣고서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한테 이 수업이 맞을까 고민하시거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학생이시면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공적 이슈들에 대해 관련된 철학 이론, 원리하고 판례를 배우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분, 자신의 기존 견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견해를 가진 철학자, 교수, 학우들의 생각을 접하면서 내 입장을 반성하고 발전시켜 보고 싶은 학생, 그리고 내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밝히고 근거를 들어서 상대방, 청중을 설득해 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논변을 듣고 반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합의, 타협을 모색해 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은 분은 이제 저희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공론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설득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역량을 갖춘 오피니언 리더가 되고 싶다 하고 싶은 학생도 환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 그리고 포맷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 관점을 제시해 주실 학생들의 참여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잘 하고 있는 건지 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강의실에서 뵙길 고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